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 5분 이내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6천에서 7천만 원까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2019년은 부동산에서 영등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등포구의 인기가 너무나 뜨거웠는데요. 이제 2020년이 됐고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영등포에 좀 옥석 가리기가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5호선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영등포에서 단연 중심 지역 그러면은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당연히 여의도가 되겠죠. 바로 이거 여의도에 만약 직장이 있는 분이 집에서 이거 여의도까지 걸어서 15분 내에 출근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저렴한 지역인데 MC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영등포동 정확하게는 8가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영등포 시장역을 지나는 5호선이 있고요.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쭉 따라 올라오시면 천천히 걸으셔도 5분. 그다음에 지금 이쪽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2호선과 9호선이 환승이 되는 당산역이 있죠. 따라서 당산역에 내려서 걸어서도 7, 8분. 그다음에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올라오면은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직장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이 이제 여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퇴근상 가까운 거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등포는 정말 서울의 중심이었거든요. 자,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가운데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모임 장소를 많이 봤지만은 자, 서쪽으로 가면은 상암과 마곡이 있고요. 강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통적인 강남 직장수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여의도와 더불어서 위쪽에 종로시청 광화문의 직장수요. 그다음에 G밸리, 그리고 디지털밸리 등 굉장히 많은 직장수의 한 복판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등포역을 가보시면은 수많은 백화점, 그다음에 뭐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쇼핑 시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예전에 영등포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바로 앞에는 안양천 자리 잡고 있죠. 뒤쪽에는 셋강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영등포 위쪽에는 또 한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직장 수요와 더불어서 많은 지하철 노선을 거느리면서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같이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한 영등포동 8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8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소장님이 포인트를 이곳은 여의도와의 접근성, 특히 여의도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호세에서도 여기 부분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산업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권사부터 뭐 은행들 모든 본점이자 이곳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IFC 몰 지하 상가 오시면 가보셨으면은 이 정도 규모라고 놀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파크원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3빌딩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면은 지금 63빌딩은 이제 한참 때가 돼버렸죠. 그만큼 여의도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거듭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30 서울 플랜 그러면은 3도심을 연결하는 바로 왼쪽 삼각 지점의 꼭지점이 바로 이곳 여의도 영등포다. 따라서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길, 지하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2020년, 21년이면은 개통이 될 예정인데 다 어디 쪽으로 접근이 되냐면은 바로 이곳 여의도 쪽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서 영등포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었죠. 7만 5천 제곱미터 정도의 곳에 영등포역의 지금 현재 모습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영등포역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지하철 노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신안산선이죠. 착공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거 신안산선도 이곳 여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12, 16 대책이 모든 것을 옥죄는 대책이었지만은 유일하게 풀어진 곳이 바로 그 준공업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준공업지역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곳 준공업지역이 조금 더 이제 규제가 풀어지면서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 내지는
있는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줄 수 있는지,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직계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공실 없이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어요. MC께서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소액이라고 해서 뭐 공실이 오래 간다든지 이래버리면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 4년 동안 거의 공실 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면서 제가 방송 나간 이후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인분들이 이제 월세를 내놨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희귀합니다. 따라서 전세가 대비는 매매가의 거의 한 90% 이상까지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직장 수요, 그러니까 직주근접단 유리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종로시청 강을 건너가든지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든지 구로나 이쪽 영등포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가까운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짐이 예전처럼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사하시면서 장롱 옮겨 다니시는 분들 거의 못 보셨죠. 자, 이렇게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에 다 와인부대가 돼 있는 데다가 또 전문 관리업체 관리까지 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거의 공시 없이 꾸준하게 돌아갔다는 점이 이것을 좀 반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투자금도 들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투자 금액이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거의 육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세는 보통 이제 한 1억 2천에서 1억 한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세는 9천에서 1억이다 그렇지만은 여기다 플러스 한 2천 정도를 한다고 해도 나갈 수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도 이야기를 제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듣고 왔고요. 월세는 보통 이제 노멀한 가격대가 보증금 1,000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출 좀 줄긴 했지만은 대출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전세 수요일 때는 3, 4천이지만 전세를 투플로 받았을 경우 한 1, 2천 정도.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6천에서 7천 정도 써야 되는 부동산 정보 물건이 되겠습니다.